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수사 전문가 김은배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장님, 강력한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의 단서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모텔에서 남성들을 연이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모텔녀, 음료녀라고 불리는데요. 어떤 새로운 단서가 들어와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추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가 되나요? 이 여성은 경찰에서 3명한테만 약물 건넸다라고 주장했지만 이게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경찰 수사에 따르면 1차 범행과 2차 범행 사이에 노래방에서 또 다른 남성 피해자가 발생한 겁니다. 수상한 음료를 건넸다. 그리고 역시 30대 남자 피해자는 이 여성이 주는 음료를 마셨다가 의식을 잃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반장님, 네 번째 피해자가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상 20대 여성이 남성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2명을 살해한 사건,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사건을 뒤집혀 보게 되면 12월 14일 날 남양주에 있는 카페와 자동차에서 만나던 남자친구라고 알고 있는데 그 숙취 해소제를 줬는데 그 안에 향정신성 의약품, 즉 벤조디아제품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먹고 그게 1차 범행이죠. 그렇죠. 그걸 먹고 카페에서 기절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부모한테 연락해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건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건데 두 번째는 1월 24일 날인지 알고 있는데요. 수유대에 있는 노래방에서 30대 남성을 만난 다음에 이게 지금 추가 피해자죠? 추가 피해자죠. 예. 똑같은 방법으로 줬는데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거. 이것도 부모가 이제 데려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건은 경찰에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내사 중인 사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일 만인 1월 28일 날 강북구 수유동에서 20대 남자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약을 줘서 그 남자는 사망을 했던 것이죠. 기어코 죽음에 이르게 한 거군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을 탔지만은 약 농도가 약하다 보니 사망하지는 않고 기절만 했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사실 피의자가 이 여성이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챗GPT로. 얼마만큼 먹으면 죽을 수 있나. 아니면 술하고 같이 먹으면 더 강해지나. 술하고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농도를 2배 이상 높였기 때문에 세 번째 피해자, 1월 28일 피해자는 그만 사망을 했고. 그래서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경찰이 보고 있고요. 예, 당연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24일 건간에 대해서도 창근 조사는 받았어요. 예. 그런데 경찰이 2월 1일 날인가를 출두역을 했는데 이 여성이 미룬 거예요. 아, 나 바쁘니까 2월 9일 날 출석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근데 2월 9일 날 출석을 할 뻔했는데 경찰에서 일이 생기다 보니 조금 날짜를 늦췄어요. 근데 늦춘 2월 9일 날 20대 남성을 똑같은 방법으로 모텔에서 약을 준 바람에 사망을 하고 도주했던 것이죠. 아니 그 사이에 예. 한 명을 더 죽인 거네요. 그렇죠. 한 10일 만에 죽였는데 그러니까 와. 경찰에서는 특정한 용의자라 봐가지고 추적을 해서 10일 날 검거를 했습니다. 검거를 해가지고 본인의 자백도 받았지만 휴대폰 포렌식을 하다 보니까 범행 정황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소름 돋는 대목은요. 범행 후에 태연이 119에 직접 신고했다는 겁니다. 녹취까지 지금 공개됐습니다. 자, 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 노래방 사건이에요. 네. 세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죠. 추가 피해자예요. 네네. 이 여성이 자기가 범행 후에 태연이 119에 신고합니다. 노래방에서 같이 술을 먹다가 어떤 오빠가 취했어요. 계속 깨웠는데 만취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119 상황실 병원에 갈 상황이 아니냐 아니면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 집 주소를 몰라요. 병원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자를 치료해 줬다라고 합니다. 판장님, 자기가 음료를 먹이고 태연하게 119에 신고했다. 이거는 알리바이용입니까? 알리바이용일 수도 있고 당시에는 사실 저 내용이 노래방에서 몰래 나가려고 했는데 업주가 못 나가게 한 겁니다. 같이 왔으니까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19에 신고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본인은 몰래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범죄가 진화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남양주 건은 자기 집에서 멀은 곳이고 그다음에 세 건은 자기 수유동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처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도 노래방도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텔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볼 수가 있다 없다. 완벽한 못 본다. 범죄를 예. 누렸다. 본인만하고 피해자만 있기 때문에 완벽한 범죄를 누렸는데 중요한 거는 같이 한 방에 들어간 남성들이
같이 온 상대방 저 피해자가 숙취했던 그 음료수를 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앵커님도 먹는다 안 먹는다? 이거 거부하기가 힘들잖아요. 거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범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성이 주니까 당연히 먹죠. 요게 안심시킨 다음에 그 남성을 살해했던 것이죠. 너무 끔찍하고요. 끔찍하죠. 너무 잔인하고요. 잔인하고요. 너무 무섭습니다. 계획적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이유가 사실상 2000년, 20년 이후로 저는 연쇄살인, 여성이 남성을 살해했다는 것으로 두 번씩이나 이런 예가 없거든요. 아, 없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큰 난리가 난 것인데 어찌됐든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에서 검거할 때에는 상해치사를 했어요. 혹시 왜냐하면 죽일 고의가 없었다고 봤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아까 보다시피 챗GPT로 그 사망 같은 거 확인했기 때문에 제명을 받겠습니다. 그렇죠. 살인, 특상해 그리고 향정신성이기 때문에 마약류 관련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해서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죠. 네.